네, 오늘 장 2 정도는 알아야 할 뉴스 이알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할게요. 정재우 위원님, 나인원 의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주 초반에 움직이기가 좋지 못한 가운데 오늘 이알류에서 살펴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피봇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맞서고 있습니다. 힘겨루기 그 결과는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라는 불안감, 이게 얼마나 또 주가를 끌어내릴까요? 자, 반면에 미국에서는 긴축,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완화됐다. 이 부분은 기대감입니다. 자, 이 힘겨루기의 결과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정재우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이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몇 차례 제가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렸으니까 코로나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4배가 증가를 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2만 명씩. 근데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죠? 17억 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2만 명씩 3일 연장 증가를 해서 4배가 증가를 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자, 중국의 하루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균 몇 명이냐면은 270명이에요. 이거를 월로 따지자고 하면요, 한 달에 교통사고로만 사망하는 사망자의 평균 사망자 수가 8,000명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코로나가 극성일 때 사망자 수는 뭐 전 세계 어느 국가들이나 다 증가를 했었었고,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집계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도 코로나의 집계와 관련된 부분이 이전처럼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조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못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리를 낮추는 전략도 꾸준하게 구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근래 들어서 정책의 변화가 들어왔잖아요. 네. 7일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일 봉쇄로 줄어들게 됐고요. 또 그 외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지역도 고위험과 저위험으로 나누고, 이전보다는 제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는 것도 인지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가 또 좋아질 것이다. 경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다. 봉쇄를 한다니까 경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경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뭐냐면, 중국 봉쇄와 관련돼서 시장에 받을 수 있는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가 침체에 대한 우려, 이미 이전에 들어왔었던 수위로 웬만한 건 다 선반영이 됐다는 걸 좀 인지해 봐야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의 체제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완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네. 이전 상해 봉쇄 때 인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했었던 시위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지금 뭐 시진핑 체제와 관련돼서도 불만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뭐 공안과 싸운다거나 뭐 시진핑을 비하한다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뭐 공공장소에서 뭐 공공연하게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상 시진핑도 독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를 느껴야지 될 거거든요. 독재가 아닌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정권을 교체할 수 있지만, 독재라고 하는 체제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뒤집는 거. 전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인지를 한다고 한다면 이전만큼 그렇게 강경하게 또 경기에 큰 데미지를 줘가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이미 반영된 것들이나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간 것은 아닌가. 중국 경기와 관련된 것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또 무슨 한한령 해진이 무슨 컨텐츠니 게임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너무 또 흥분을 했던 건 아닌가. 오히려 좀 그런 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들은 반발 이상의 흐름이 나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어느 정도 보정을 하고 쉬어가는 구간에 나오는 흐름을 굳이 어떤 이슈를 끄집어내서 좀 확대 해석한다면 조금 피로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는 좀 내려놓고 보셔도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 시장의 수급, 그다음에 이번 주는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이제 3거래일밖에 열리지 않는 주간이란 말이에요. 얼만큼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지, 또 그럴 수 있는 경기 제반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는 줄이되 높이와 길이, 그다음에 피봇은 없다라는 걸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제휴를 너무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 이 웨이브, 이번 조정 웨이브 이후에 움직이게 될 종목군들을
어떤 것들을 편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오히려 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시장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좀 과도한 우려다. 이제 예. 지금 두 가지와 관련된 것들은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민감하게 보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그 증권 뉴스에서 오늘 증시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라는 요소를 끄집어 넣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증시 하락의 타이밍에 빌미인 요소가 더 크겠네요. 오히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를 더 봐야 될 것이지 이 중국의 코로나19의 확산과 코로나 이 봉쇄에 대한 부분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감 부분은 어떨까요? 미국 피봇의 기대가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 3.75%에서 4%의 금리가 6%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 정책은 좀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조금 분위기가 완화된 것 아니냐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미증시가 뭐 3일밖에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네. 뭐 거래가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텐데 이 기대감을 좀 어떻게 반영할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늘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5, 6개월 동안 미국 즉 월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생산자 물가지수 또는 달러 인덱스 좋게 나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예상치에 좀 부합하면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지금 어떤 긴축이라든지 또는 기준금리 인상폭을 조금씩 줄여나가자. 그러다 예상치를 벗어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상황을 딱 바꿔버리듯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로 인해서 늘 발생하는 게 뭡니까? 지난달 7월 달, 8월 달에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나스닥 지수와 다우지수는 순간적으로 8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 수순을 밟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투자은행이라든지 월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추측은 실질적으로 정말 뚜껑을 열어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의견이 맞았는가 그리고 그 의견대로 시나리오를 좀 구축해 나아가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좀 만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근 한 달간의 시장 상승세를 보여왔었고 또 지난달 이번 달 이제 발표된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각각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즉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비둘기파의 발언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시기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매파의 발언이 조금 더 강조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 본다면 중립이지만 조금은 비둘기 쪽에 가깝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게 인플레이션 정점 또 찍었다. 이제는 정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좀 줄여 나가겠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일단 모의 투표라고 해두죠. 자, 모의 투표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0.25%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의 추가적인 인터뷰 내용을 좀 보니까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상황에서 이것을 조금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사실 최소 0.5%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게 자, 제가 분명히 3개월 전, 2개월 전쯤에 무역 적자 폭이 260억 달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오늘자 기준 놓고 봤을 때 어제죠. 어제자 기준 놓고 봤을 때 400억 달러를 이제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무슨 수치냐면은 자, 1996년 12월, 즉 IMF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그 당시의 무역 적자폭을 대거 상회한 결과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25년 만에 지난 6, 7개월 동안 계속적인 무역 적자를 이어오다가 누적된 것이 지금 현재 400억 달러를 초과한 상황. 즉 어찌 본다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크게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이 어찌 본다면 기업 대출을 받아서 수많은 이자 비용을 납입하면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황 자체가 증시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무역이라든지 어떤 수출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전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사실상 제로 코로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도시 자체가 폐쇄가 돼버리거나 공단 자체가 폐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상 코로나 다시 한번 팬데믹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을 막고자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 자체가 다시 한번 재차 전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정말 중국 전역을 봉쇄시켰던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감이 시장에 좀 팽배해 있는데 일단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단은 그 당시에는 중국은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안 좋아진 케이스죠. 근데 지금은 무역 적자폭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일 뿐이니까 이것 자체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주변 증시, 주변 국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미 재료 반영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 아마도 오늘 소위 시장의 어떤 급등락 움직임을 좀 경험하신 분들 참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시장에서 장중에 어떤 재료나 뉴스에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시고 시초가에 정말 강한 종목을 뭐 매도한다든지 매수한다든지 또는 오후장에 새롭게 다음날 보유할 그런 어떤 스윙 종목을 공략하시든지 이런 식의 좀 대응을 하셔서 장중에는 되도록이면 거래 자체를 좀 자제하시는 전략 가져보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 우려감은 크지 않게 좀 두 분께서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이번 주에 나오고 또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의 인상 폭을 조금 줄이겠다라는 부분에 기대감 있는 편인데 어제 오늘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쉬어갑니다. 더 하락하면 그게 쉬어가는 것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주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핫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 이슈를 살펴볼 수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원전주입니다. 오늘 소리 없이 강했던 이 원전주입니다. 사우디에서부터 시작해 이제 체코, 또 폴란드, 오늘은 한수원의 캐나다 원전 해체 MOU까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전 해체에 대한 MOU 체결, 이 부분이 앞으로의 MOU 체결에 대한 추후 수주 기대감을 더 높이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원전에 대한 기대감,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원전은 이미 재작년부터 꾸준하게 계속 이슈화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뭐 호불호에 대해서도 말들은 많이 있었지만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잖아요. 이게 지금 캐나다 원전 해체뿐만이 아니라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사우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 발트 3국이라고 하죠.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 국가들에는 이미 신규 원전을 한 기씩 설치할 예정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원전을 더 연장을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원전과 관련된 부분, 특히 영국은 8기를 더 신설을 한다고 해요. 폴란드도 지어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원전은 결국 떼놓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력난이라고 하는 게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력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도 문제예요. 어떻게 뭐 주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모자르거나 필요량이 갑자기 치고 들어왔을 때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블랙아웃이 나오는 거죠. 우리 전기차 상용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었지만 막상 그 많은 차들이 동시에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원전 한기 분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의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신재생에너지로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풍력과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전력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길어야 하루 반나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결국 낮에 충전한 거 밤에 쓰고 또 그 정도의 수준 이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 태양광과 풍력, 바람, 조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깔아놓고 1년 365일 일정한 일조량이 꾸준한 전력량을 메꿔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보수, 사계절의 뚜렷함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저해 작용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도 석탄을 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석 연료를 활용을 하면서 전력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류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주축이 원전일 수밖에 없고요. 어떤 면으로 본다면 가장 클린한 에너지가 원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앞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전력량은 앞으로 계속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가 아니라고 해도요. 우리 일상 주변을 보면 대부분 요즘 휴대용 배터리까지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충전시키거나 혹은 모바일 기기나 휴대용 기기들을 충전을 하잖아요. 네.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고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선택지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전체로 본다면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원전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갖기 마련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바로 짚고 싶어요. 필요합니다. 원전은 더 가야 돼요. 관련 종목군들이 뭐 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움직여야 되는데 관건은 기대가 크다라는 건 결국 오르고 내리는 구간에서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예.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또 어떤 기대치에 의한 수급들이 한 방에 너무 많이 쏠려 있고 그런 종목군들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와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공매도와 신용 물량에 따라 종목군들의 좀 등락 차이가 있고 좀 세게 올라갔다가도 곧장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좀 테마나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타이트한 매매는 변동성만 잘 좀 취하는 선에서 좀 보도록 하고 그 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종목들을 본다면 저는 전력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좀 기대치를 갖고 볼만하다. 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치를 가지고 볼만하고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함께 가야 할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근데 많이 그 옳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특징 중에서 어떤 특징을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전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인프라. 인프라, 예.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또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인프라가 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LS 일렉트릭을 갖고 왔어요. 지금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콘센트에서 전기를 꼽아서 쓰죠. 그러니까 발전소, 집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걸 다 만든 회사가 LS 일렉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한동안 뭐 수급 조건이라던가 주체들의 수급 요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흔들림은 나오고 가격대를 전체적인 유지는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래 들어서 수급 요건에 의한 흐름 한번 나오고 시장 프리미엄 받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좀 현재 5만 원대 후반 구간부터 시작해서 저는 직전 고점을 훨씬 뛰어넘는 이제 작년도에 나왔었던 7만 원대 구간까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또 그 이상의 흐름도 나올 수 있지만 또 길게 가져가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적정한 구간에서의 스윙, 눌린 구간 매수하셔서 그 정도까지 6만 5천 원 부근, 뭐 5만 원대 후반, 5만 원대 후반 넘어서 6만 원대 후반까지 가는 것까지는 좀 무난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가운데에서도 인프라 쪽을 좀 더 유력하게 보는데 LS 일렉트릭은 특히 전력에 대한 모든 사업을 포괄하고 길게 가지고 가도 무방한 좋은 종목이다. 자, 원전주 가운데 한 종목을 콕 집어줬네요. 폴란드에서부터 이제 이집트까지 이제 원전 수출에 진전이 있었고 또 체코나 네덜란드 등의 원전 계획도 계속 밝혀지고 있어서 수주에 대한 노력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해외 모멘텀이라는 건데요. 나인원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먼저 네옴시티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옴시티와 관련돼가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사실상 중동의 어떤 왕족이 통치권을 쥐게 되면은 항상 뭔가 랜드마크를 만든다든지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사실 이번 빈살만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시행하고 좀 지금 준비 중이고 추진이 예정 중인 지금 현재 어떤 프로젝트가 역대급 어떤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에너지 종목군들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원전까지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자, 원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우디 측에서는 2개의 원전을 신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프랑스, 중국, 한국 등의 나라에게 일단은 지금 현재 입찰에 참여를 해달라라는 어떤 요청을 했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그런 시장의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나라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쥐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건설 비용 사실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뭐 1조 원이냐 9천억이냐 1,000억 원 차이인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원전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10년, 20년,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유지 보수에 있어서 가장 단가가 낮은 국가가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매번 초대형 어떤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가 새롭게 발주 예정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의향서를 제출을 한다든지 입찰 제안서를 제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성과가 좋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밝혀진 여러 가지 뉴스들 계속적으로 여지껏 늘 재탕, 삼탕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예를 든다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어떤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입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내후년입니다. 즉 2024년 3월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입찰을 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1년 내내 상승할 것인가 아니죠. 자,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 이후 다시 윗골에 닿으면서 밀릴 확률이 매우 높은 그 모멘텀 자체가 어찌 본다라면 매우 약한 축에 속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도 뛰어들고 있고 프랑스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열세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보통 중국에게 빼앗기거나 중국과 정말 마지막 전까지 좀 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 스윙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예정이다 또는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라든지 어떤 기사의 어떤 제목이 나왔다라면 이 종목 오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데이로 또는 스윙으로 짧게 끌어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수익 줄 때 챙기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끝나거나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은 좀 관망하시는 태도를 가지시면 좋은 결과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건 사실이다. 실제로 진전이 된 프로젝트들도 있었다. 근데 앞서 얘기한 이 체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원전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그 MOU를 따기까지 이제 내후년 시간이 많은데 좀 기사가 좀 크게 확산된 경우 그런 것도 좀 주의하자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탕 삼탕에 대한 뉴스 또한 주의해야 된다. 오늘 원전주들이 상한가 내지는 급등이 나타난 건 캐나다에서의 원전 해체 MOU 이것도 새로운 이슈가 또 아닐 수 없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 가운데 좀 특징주를 꼽으시겠어요? 아니면 뭐 새로운 원전주 가운데 특징주를 꼽으시겠어요? 일단 늘 테마가 움직이면 그중에 가장 반응이 빠른 종목을 보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종목을 우리는 흔히 대장주라고 부르죠. 일단 오늘 저는 G2 파워를 대장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980만 주 정도를 일으켜줬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96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을 만들어줬습니다. 사실상 1천억 원이 좀 못 미치는 거래 대금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항상 원전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일단 최소한 갭 5% 이상을 띄워주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테마 수혜주이거나 테마주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전기기를 하고 일단 원전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를 납품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 현 구간 내에서는 11,000원대, 즉 거래대금은 크게 발생하고 강력한 재료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11,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니까 11,000원 이하에서는 단기 관점을 끊어내시고 11,000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탁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G2 파워입니다. 원전에서는 대표적인 테마주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원전에 대한 오늘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전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정말 판 커진 수주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뭐 프랑스 등도 다 뛰어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좀 응원해야 될 때네요. 뭐 월드컵만 응원할 때가 아니라 지금 원전 수출도 같이 응원해야 되겠네요. 자, 핫 키워드였습니다.